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 상식.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법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불법 촬영 가해자로 몰렸다면 어떡하지?입니다. 오. 만약에 불법 촬영 의도가 없었는데 네.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있을 수 네. 있어요. 제가 풍경 사진을 찍었는데 의도치 않게 어떤 커플이 있었다. 근데 네. 풍경 사진, 그 커플이 너무 아름다워서 찍었다. 근데 사실 그 커플이 불륜이었다. 뭐 이런 경우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쩌죠? 근데 불법 촬영의 문제라고 보려면 이제 풍경이 좀 이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분이 아름다운 커플이다 이렇게 아니라 두 사람이 뭔가 이제 신체 접촉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좀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진이 나 영상이 촬영됐다. 내가 찍고 있던 도중에 그랬더니 그 두 사람 찾아서 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사랑하는데 네가 그걸 왜 찍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삼았다. 상당히 이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태에 이미 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도 않았고 찍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않았으니까 뭐 그런 관점으로 그렇죠. 이걸 보면 될까요? 네네.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은 검사나 수사관들이 주로 뭘 갖고서 판단을 하느냐? 전체적인 구도. 네. 이 구도는 뭔가. 네. 이걸 갖고선 서로 이제 심층 분석을 합니다. 약간 비아냥하시는 것 같은데? 비아냥 거릴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상황이 비아냥 거릴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의 어떤 한계점 모호성이 막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실기시험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앵글의 구조상에 주된 포인트가 그쪽에 가 있느냐. 찍었는데 만약에 좀 오해다라고 한다면 그 앵글 자체는 중심 포커스나 포인트에 들어와 있지는 않겠죠. 그 포인트는 산인데 여기 뭐 엉덩이 만지는 커플이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엉덩이 내놓고서 뭐 놀고 있고 두드리고 있고 이런 게 이제 나올 텐데 이제 그런 형태가 돼서 구도상의 문제로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질문이 굉장히 좀 깊이 없는 질문이에요. 아니 깊이 없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되게 굉장히 핵심적이고 현실적으로 갔을 때는 그런가요? 실무에서는 그것 때문에 고민 되게 많이 해요. 이걸 과연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되느냐. 이 문제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물려요. 저도 뭐 현실적인 질문 하나 또 드려보면 요즘 뉴스에 보면 이제 불법 촬영에서 전신을 촬영하면 어떻고 뭐 하체만 촬영하면 어떻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이 불법 촬영에 있어서 혹은 뭐 양형에 있어서 신체 부위가 영향을 미치나요? 굉장히 줄 수 있죠. 어떻게 좀 다를까요? 유무죄 자체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앉아 있는 상태를 찍었는데 그 여자분이 마침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어. 그때 전체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구도를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전체를 찍은 느낌이다. 그게 강하다고 하면 법원에서도 무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특정 부위가 포커싱이 돼서 하체 중심 포인트가 거기에 맞춰 있고 우연히 찍다 보니 전신이 걸렸어. 그거는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단계에서는 어떻게 했었냐? 그 전에 법원의 판결에서는 아예 전신이면 처벌을 안 했어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판단하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가 아니 넌 보여주고 다니고 있잖아. 네가 입었잖아.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주된 판단을 하는 법원의 판결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전체 구도를 찍었다 하더라도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에 가서 점점 기울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장 자체가 설득력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주장이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걸 갖고 가서 확대해 갖고 부분 편집을 해도 성능이 충분히 좋고 이 촬영 자체의 의도가 전체를 촬영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목적이 훨씬 강하다라는 쪽에 대한 것을 법원이 인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초범 재범도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순간에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가해자가 된 경우, 그러니까 초범인 경우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제 가해자로 걸렸어. 근데 처음이야. 진짜 막 이 사진은 그렇지만 다른 사진은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렇지. 근데 이제 형한테 온 거죠. 이제. 맞아요. 저 형한테 어떡하죠? 어떻게 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럴 경우라면은 이제 그분 자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저희가 받아서 받고 그 피해자분을 무조건 확보해야 돼요. 찾아야지. 무조건 찾아서 합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합의를 안 해주면은 합의를 못하면 검사가 무조건 기소를 해요. 그렇겠네요. 합의를 해서 최대한 목표치는 기소유예 받는 거.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아서 전과 안 되고 신상정보 등록되지 않게끔 해드리는 형태를 가고요.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건 초기에 수사관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피해자하고 연락을 사실은 저희가 변호사로 선임이 돼도
개인정보나 또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다 차단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관하고 협조가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초반에 수사관이 이 친구가 정말 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한 번 실수를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참작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태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그게 조성이 안 되면 네. 수사관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하는 입장을 전혀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피해자분들도 보통 이제 촬영을 당하면 내가 피해자로서 뭔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내가 나만 피해에 대해서 피해 회복을 받는 된다 이 생각이 아니에요. 여성 피해자의 공동체적 의식이 좀 굉장히 강해진 편이에요. 요즘 그런 게 저 사람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처벌받게끔 하는 것이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강해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해서 불식을 시켜주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재범의 경우에 또 했다. 또 했어요. 또 했어. 아니, 그런 경우도 또 실수야. 몇 번 봤어요. 몇 번 만났죠. 진짜 잘못했다. 네.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가 되면 사실은 그 사안은 처벌 자체가 수준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기소유예도 불가능한 상태고. 그러면 이제 목표가 어떻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벌금 또는 집행유예. 네. 왜냐하면 재범 가능성이 이제 생기고 나선 재범 3범 4범 갈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네. 그렇죠,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제 가해자 입장에 서시는 분들 보면 극도의 스트레스 라고 네. 생각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라고 볼 때도 있었고 그분 스스로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래서 뭐 굉장히 고학력자. 네. 여태까지 되게 커리어 잘 관리해왔고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뭔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파탄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왜 뭐 쉬는 날 없이 막 계속 연구만 하고 계속 납땜하고 그러니까 호소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호소. 뭐 그런 형태의 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심리 정신 치료 같은 것들을 좀 충분히 받게끔 해서 어떤 기제로 해서 이렇게 작동을 했다라는 거를 최대한 좀 구체화시키면 그걸 검사나 판사가 바라보면 그게 제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멈출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형태를 고려하게 되는데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 걸 보면은 초범이나 재범으로 해서 문제 생기시는 그런 분들 중에 운전을 원래 하셨던 분이에요. 출퇴근을 운전으로 하셨다가 갑자기 이제 뭐 음주운전을 해서 이제 차량을 못 쓰게 됐다든지 그래서 대중교통을 갑자기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차량 운전하다 대중교통을 쓰게 되면 사실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든요. 네. 그냥 편하게 그냥 차만 밀면 됐던 거를 막 지하철에 막 끼어갖고 막 가고 하면 그런 상태에서 발생되는 치이고 하니까 새로운 경험을 이제 보고 자극이 새롭게 막 오는 거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형태가 될 때도 있고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회사 관계에서 오는 어떤 막 야근 뭐 목표 달성에 대한 스트레스, 이제 삶 자체가 권태로운 과정에서 발생되는 스릴을 즐기는 형태의 스트레스. 뭐 듣고 보니까 제가 이제 웬만한 협조적으로 다 하고 있었지만 되게 좀 이렇게 설명을 잘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냥 이 캐릭터를 이제 듣고 있노라면 그냥 뭐 먹고 살만한 사람 내지는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말한 게 틀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전체적인 상황이 안정돼 있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돼 있거나 뭐 대학생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특별하게 어떤 이슈가 막 있어갖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근데 소정의 결핍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사실 재판이라는 거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문제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라고 사람을 다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최대한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갖고 무조건 뭐 검사가 그래 아유 안타깝게 됐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뭐 근데 전 좀 해줄 것 같아요. 검사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니까 좀 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느 정도. 아니, 뭐 바람직함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실제로 떠나서. 제주에서도 그런 일 한 번 있었잖아요. 뭐죠? 지검장님. 맞아. 그거 너무 이슈였죠. 그래 맞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야구 선수 있죠. 뭐 차에서 타고 좀 안타깝긴 한데 사실 근데 그게 행동 패턴이 다를 뿐이지 어떻게 보면 그런 스릴을 즐기는 건 비슷한 거거든요. 꼭 깡통차에 괴로운 건 아니니까요. 변호사님 이런 사건 많이 담당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 보통 그런 것도 많이 하셔. 그러니까 공격하기는 형벌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매겨지는지 궁금해요. 지금요? 지금은 카메라 촬영 관련된 처벌 형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수도권 지역이나 그러니까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인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죠.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 재판부에서 과거 같으면은 뭐 벌금 300 이렇게 선고했을 사안들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초범의 경우에도 선고하는 경우도 생기고 재범 이렇게 갔을 때는 단기 실형을 선고하는 사안들도 생겨요. 합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고 보게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예전같이 뭐 예전에는 이제 벌금으로 끝났을 뭐 몇백 건 찍은 사진 이런 사건이면 사실 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벌금도 남나요? 남죠. 벌금도 전과자? 벌금 전과죠. 네. 벌금 전과로 돼도 성범죄도 신상 등록 다 돼요. 네. 집행 왜요? 왜요? 집행유예 왜? 집행유예 웃겨요? 그게 아니라 벌금 낸 적 있으신 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사람은 이걸 더 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300.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냥 살고 그러니까. 말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집행유예 다 어차피 실형이잖아. 네네. 이러니까 무료잖아요. 집행유예 무료 아니야. 무료도 그러니까 밥 주고.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구할 때도 있어요. 집행유예 가겠다. 저한테도 요구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벌금 나오지 않게 해달라. 차라리 집행유예 받게 해달라. 근데 판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판사님이 당황해요. 그래서 그쵸. 최근에는 나온 처벌 이제 규정상에 그 바꿨어요. 벌금도 집행유예를 붙여줄 수 있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하도 밑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변론을 한 적도 있어요. 판사님 집행유예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벌금 주시면 납벌 능력이 없어서 간합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몸으로 떼어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관련돼서 이제 제도가 한 두 가지가 등장을 한 거예요. 첫째로는 300만 원 이하면은 봉사활동으로 떼올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검찰청 단계, 집행 단계에서 했다가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만들자. 벌금형 몇백만 원도 집행유예를 못 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 징역형도 집행유예 해주는데 그런 형태를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처벌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방식이 만들어진 게 한 70년 됐어요. 우리나라에 적용된 게 7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지식 나온다, 지식 나와. 처벌 들어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지르려고 하잖아요. 70년 정도 된 처벌의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이제 있는 때가 온 거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사회에 예방 효과를 미치면서도 제재로서의 제대로 효과를 갖추고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비용을 좀 낮출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한다면 뭐 벌금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중산층 이상 범죄, 뭐 카메라 촬영죄 같은 경우에는 아까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된 거를 뭐 더 좀 높여서 맞아요. 하한을 설정해갖고 1,000만 원 이상, 뭐 1억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소득 연동, 뭐 아니면 뭐 카메라 촬영 피해, 뭐 사진 촬영 한 개당 뭐 100만 원씩 뭐 이렇게 하든지 피해 사진 한 장당 100만 원씩 꼴로 해 벌금 때린다더라. 소문 나면 그거 찍을까? 그러니까 안 찍을 것 같아요. 늦으니까 집행유예 받는 다음 찍을 것 같아요. 찍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한다고요. 가볍게 생각할 것이다.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 지금도 불법 촬영을 계획하고 계시는 당신께, 그리고 이미 해버렸어. 그래서 지금 어려운 올릴까 말까?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오늘 촬영한 걸 딱 바탕으로 한번. 그럴까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행동 앞으로 하고 나서 점점점 더 가중처벌될 겁니다. 점점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런 형태니까 지금 안 하셨다면 앞으로 하는 계획은 접으시고 유포하시려고 하신다면 그 행동 앞으로 어떤 형태로 미치게 될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중하세요. 맞아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 선생님. 간단한 법률 상식 알고만 있어도 원치 않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미리 좀 알려주지가 궁금하시다면 기대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는 당신 널 사랑해. 아세요 이 노래?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